와룡봉추입니다. 오늘 6월 6일 12시 반 정도 조금 못 됐는데요. 뭐 오늘 다른 나라는 모두 정상적으로 장이 진행됩니다만 우리나라는 이 현충일 공휴일로 인해 가지고 오늘 하루 휴장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전망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이번 주의 경우는 뭐 언제는 안 그랬겠냐마는 어느 때보다도 경제 지표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경제 지표가 중요하게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최근 시장을 이렇게 많이 흔들고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게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거에 원인이 되고 있는 게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이 있고요. 이 원자재 부분은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뭐 희귀 금속 관련된 부분, 농산물 관련된 부분 뭐 전반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됐던 수출입 지표 결과 좋지 못했잖아요. 뭐 흑자는 계속해서 역대 두 번째 규모로 기록을 했습니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 물가 자체가 너무 많이 오르는 바람에 뭐 계속해서 두 달 연속 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시장이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씩 자꾸 우려를 지금 자아내고 있는 부분, 지지난주부터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경기 침체입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모든 글로벌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이 엄청난 부양책들을 펴왔잖아요. 경기가 침체될 거를 대비해서. 그래서 그 엄청난 이 부양책들이 이제 거의 팬데믹이 정리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엔데믹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긴축 모드로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이 긴축 모드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국가마다 조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황. 특히나 가장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인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차이. 예를 들면 미국은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벗어나오는 상황이 돼서 본격적으로 긴축이 시작된 부분이었고, 중국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작년부터 긴축이 시작됐고, 그 작년부터 했던 긴축이 올해 들어와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부양책으로 선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이 균형을 맞추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최근에 한 서너 달 정도 중국에서 확진자가 재유행을 하면서 경제 봉쇄가 이루어졌고, 그 경제 봉쇄가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난, 공급망 문제로 같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또다시 자극하게 되는 그런 와중에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만 둔화되고 될 것 같다라고 보이는 어떤 예상치, 기대심리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상당히 복잡한 흐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최근 5월부터 지금까지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월부터 발표됐던 지표들, 4월 지표들이겠죠. 5월부터 발표됐던 지표들이 조금씩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의 조짐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일말의 기대감들을 갖기 시작하게 만들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플레이션인데, 이 인플레이션이 피크 아웃 하면서 꺾여 내려오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과정 속에서, 예상이 되는 과정 속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 펼 이유가 없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인플레이션의 피크 아웃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경제 지표,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 물가 지표들 중에 하나가 CPI, 그리고 고용보고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번 달에 이제 지난달 이 고용보고서 마찬가지고 요번 달에 이제 발표되게 될 또 CPI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꺾여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여줘야만이 시장은 조금 더 안정을 찾고 예상해드린 대로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조금씩 시장이 반등을 좀 줄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주 경제 지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지난주 얘기입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 대체적으로 조정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전주에 지금 이게 뭐 이렇게 조정을 보였으니까 뭐 지금 데드캣 바운스 같은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뭐 정확하게 뭔지는 아직 누구도 모르죠. 모르는 상태인데 일단 이걸 지금 한번 보면요. 지난주에 다우입니다. 다우 지수를 이렇게 딱 놓고 보면 8주 연속 하락 이후에 반등이 한 주 나왔어요. 반등이 나온 이후에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이건 말씀을 드렸던 방향이잖아요. 옆으로 기어주는 게 좋다라고. 12,000포인트 전후에서, 아니, 이건 12,000포인트는 나스닥이었고요. 옆으로 기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상황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주봉상으로 우리가 딱 놓고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차트상으로 그동안 하락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주 강한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지난주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치가 아주 이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차트상, 캔들상으로 보면 아주 이쁘게 조정을 받았어요.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이번 주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번 주 추가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안 나온다 하더라도 옆으로 기는 그림 나올 수 있습니다. 적어도 다시 내려가는 이 상황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제가 판단할 때는 확실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왜? 일단 차트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그림인데요. 이번 주 경제 지표가 금요일날 CPI가 금요일날 발표가 되잖아요. 금요일날 발표되는 이 CPI로 인해서 눈치 보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가 FOMC란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못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옆으로 기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은 확실히 좀 적어진 상태다.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놓고 요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요렇게 지금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번 주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옆으로 기다가 CPI 발표, FOMC 넘어가는 과정에서 요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보여지고요. 차트상으로는 현재로서는 아직 뭐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 열려 있습니다만, 미래를 얘기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열려 있습니다만, 일단 현재로 놓고 봤었을 때는 데드캣 바운스 확률보다는 최소한 옆으로 기면서 다지기 한 이후에 반등을 조금씩 더 줄 수 있는 그림의 흐름으로 조금 더 보인다. S&P 500 같은 경우도 정말 이게 보통 보면 한 4,030포인트 때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여기까지 받게 되면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제 좀 예상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예상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확실히 위로 올려서 지금 저점을 찍어줬단 말이죠. 그리고 아랫꼬리를 잘 달아줬어요. 이 얘기는 밑으로 더 내리고 싶지 않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번 주 제가 판단할 때는 요 지난주 저점 안 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깬다 하더라도 살짝 깨는 정도, 그리고 돌려내는, 만약에 지난주 저점을 깬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는 양봉으로 돌려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랫꼬리 길게 달고 위로 끄집어 올리는 그림으로 마감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나쁜 그림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죠. 나스닥 윗꼬리가 조금 긴 게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역시 지금 12,000포인트는 지금 거의 지켜내려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거 12,000포인트 지지 테스트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지지 테스트 중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시 반등 올려가지고 위로 살짝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그림 나오게 되면 아마 요번 주 요 12,000포인트 약간 위 정도에서 한 주 눈치를 보는 그림 나올 수 있겠고요.
나스닥은 지금 다우나 S&P 500에 비해서는 조금 약합니다. 차트가 조금 약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단은 아직까지 얘는 조금 좀 하단이 열려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다시 이 하락을 향해서 가기보다는 옆으로 기거나 위로 올려줄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림을 보이고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계속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이 지금 자꾸 지속이 되고 있죠. 코스피 1.2% 정도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2% 정도 상승이 나온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베이지북, 연준의 베이지북이었는데 일단 이 베이지북의 결과, 나왔던 결과를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었죠. 12개 주 중에서 3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들에서는 경제 견고하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고용보고서 관련해가지고도 조금 혼재된 그림들이 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5월 비농업 고용자 수 같은 경우는 컨센에 못 미치는 수치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전월을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만 컨센보다는 상향된 모습을 보였고요. 실업률은 약간 높아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었는데 이 시간당 임금 상승률 역시 지난달보다 0.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만 컨센보다는 살짝 둔화되는 정도를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은 혼조 속에서 그래도 나쁘지 않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5월 물가가 5.4% 이렇게 나오면서 5% 이상 올라간 이 물가가 발표가 되고 이 부분이 당분간 계속 지속될 수 있고 심지어는 6%를 볼 수도 있어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금요일 날 이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웠던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었고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 요거 지금 사실 요것도, 요번 주는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별 얘기가 없겠습니다만, 얘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연준 위원들 발언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거, 시장에서 얘기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제법 몇 가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지금 비슷한 그림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일단, 9월, 그러니까 6월, 7월은 일단은 50bp씩 올릴 것이고, 이건 뭐, 여기서 조금 더 7월 만약에 조금 더 완화된다 그러면 정말 땡큐 하겠지만, 일단 6월, 7월은 50bp로 보는 게 옳을 것 같고요. 9월도 지금 최근에, 금요일 날 발표됐던, 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나, 목요일 날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9월 달에도 50bp 가능성도 지금 생긴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연준 위원들 입에서 공격적이고 그러니까 이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은 물가가 워낙 높은 상황이고 물가를 두드러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안도감을 줘야 되는 기대 인플레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9월 안 됐잖아요. 안 된 상황에서는 그 전에 빅스텝으로 2번을 끄집어 올릴 거기 때문에 이때 지금 상황에서는 기대 인플레를 더 낮추기 위해서는 강경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6월, 7월 50bp씩 딱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8월 한 달이 지금 비잖아요. 요 8월 한 달을 딱 지켜보면서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좀 꺾이기 시작하는 게 보이기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근데 요때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2번 올리고 나서 8월 지표 조금씩 뭐 6월 7월도 조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경기 둔화에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지표상 보여질 수 있어요. 시그널들이.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9월달 50bp는 고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9월달에는 금리 인상을 한번 쉴 수 있겠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뭐 앞으로 계속 안 한다가 아니라 한 번 정도 쉴 수 있겠답니다. 왜? 11월 중간 선거 있잖아요. 그럼 9월 달에 그러니까 FOMC 이후에 이 중간 선거까지 FOMC가 없단 말이죠.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때 올리기는 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발언 역시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때도 정치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꼭 100% 정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건 맞으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올리지 않을 가능성에 조금 더 높은 무게를 두고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한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지난주부터 조금씩 개선세 정도는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은 조금 뭐랄까 아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의 공포 피크 구간은 조금 지나가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이제 그렇게 지금 볼 수 있는 부분,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부양책, 그다음 부분 중국의 이 봉쇄 해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봉쇄 해제 이후에 바로 또 확진자 발생이 되니까 일부 지역 다시 재봉쇄가 또 들어갔잖아요.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직원들 10% 감축 얘기가 있었었고요.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야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이먼 JP모건 CEO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가 앞으로 엄청난 충격,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을 조금 한번 흔들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저 혼자 경기 침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제가 이거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금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 날 해가지고 머스크나 다이먼 같은 CEO들도 경기 침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뭔가 조짐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면 물가 꺾이기 시작하는데 지금 공격적인 인플레이션의 이 공격적인 긴축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인플레이션인데 그거 인플레이션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와 함께 동시에 경기 침체 우려도 지금 조금씩 잡히기 시작을 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올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못 올리죠. 올리기 힘들어지죠. 더군다나 6월 1일부터 QT도 시작이 됐잖아요. QT가 뭐 적어도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의 효과가 있다라는 걸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의 이 긴축은 상당히 엄청나게 공격적인 긴축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두드러잡기 위해서 거의 경기 침체에 어느 정도 잠시까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 7월 지금 시그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7월까지 빅스텝을 가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9월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게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펙 플러스의 러시아를 제외한 증산 합의, 기존의 43만 배럴이었나요? 증산하는 그 부분에서 한 50% 정도 올라서 68만 배럴 가까이 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호적인 얘기죠. 호재에 해당될 수 있는 얘기죠. 다만 러시아가 그동안 국제 시장에서 한 10% 정도 이 차지했던 이 원유 시장의 이 양을 감안해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큰 양은 아니고요. 러시아를 배제하겠다라는 얘기 올해 11월까지 해가지고 러시아 거의 완전히 90% 이상 차단하겠다라는 쪽에 원유를 차단하겠다라는 쪽에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원유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중국 봉쇄 해제 영향도 있고요. 원유 가격이 지금 국제유가가 120달러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 세탁된 석유를 싼 값에 사들일 수도 있다라는 쪽에 얘기가 조금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그건 굉장한 이율배반이죠.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다라고 하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지금 러시아 봉쇄 자체에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마 지살 짚어먹기 말씀을 드렸던 예전에 그 상황에서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러시아산 석유를 미국이 싼 값에 들여온다라는 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들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에서 이번 주 22 통화 정책 회의가 있는데 이 통화 정책 회의에서요. 아마 7월부터 금리 인상할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9월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7월부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유럽도 다급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요거에 대한 예상 때문에
유로화가 조금 강세를 띠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마 요거가 발표가 되고 나면 유로화가 조금 더 당분간은 강세를 띨 수 있을 것이고요. 유로화 강세가 의미하는 바는 바꿔 얘기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가장 큰 문제인 환율. 환율이 1,300원까지 갔다가 1,23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1,250원대인데 조금 더 안정을 좀 찾아줄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 예상되는 부분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월 CPI 그다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서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아마 피크 아웃 되고 있는 흐름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이게 만약에 예상치 컨센 정도만 나와줘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컨센 정도만 나와줘도 일단은 급반등은 아니라도 옆으로 기면서 시장 안정화는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을 때는 좀 문제가 커질 수 있을 거고요. 그럴 확률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컨센보다도 더 낮게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반등 강도가 제법 세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국 CPI, PPI 요게 지금 다 금요일날 오전, 금요일날 오후 이렇게 있는 거라서 금요일날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아주 클 걸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환율 말씀드렸던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유로화 강세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에 따라서 환율이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다. 환율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난주 한 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온 부분들도 이 환율의 영향도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이 이번 주 진행이 될 것이고요. 중국 부양책 여전히 뭐 당장 이번 주에 뭐가 나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정부에서 발표했던 5.5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황인데 하다못해 앞자리 4자를 안 찍기 위해서라도 부양책은 계속해서 나와야 합니다. 지난주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8월까지 지금 나와 있는 시중에 풀려 있는 책정돼 있는 돈 다 뿌려라고 리커창 총리가 얘기를 해놓은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 계속해서 부양책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을 기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영향 중에 하나가 중국의 부양책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대중국 관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이게 정치적 명분으로 봤었을 때 사실 지금 쉽지 않은 건 분명하잖아요. 쉽지 않은 건 분명한데 과연 중국을 어떻게 감싸 안으면서 이걸 완화할 것이냐. 만약에 중국을 감싸 안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완화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명분에서 상당히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굉장한 악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그냥 낮출 수는 없고 중국을 어떻게든 감싸서 백기토항하는 건 아니야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명분을 쌓게 될지 이제 그 부분을 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안정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2% 부족한 정도의 상황. 그러니까 분명히 방향은 안정화의 방향으로 지금 가고는 있어요. 가고는 있는데 예상보다 상당히 더디게 가고 있다는 부분이 좀 답답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적어도 1년 정도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시원하게 좀 반등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 시원하게 반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기가 참 2% 부족한 정도의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고 요런 이제 여건들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지는 못한 부분. 만약에 요번에 요 CPI가 예상치보다 적게 좀 낮게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안정화가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반등을 조금 더 강하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만기일 소위 얘기하는 내마녀의 날입니다. 변동성 제법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의 상황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는 이게 조금
배팅 해놨던 걸 조금 걷어들인 부분이 좀 있어서 아주 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변동성은 뭐 일단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감안을 하기는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날은 목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 예상 지수대를 보게 되면, 레인지를 보게 되면, 코스피는 2620, 지난주보다 저점은 높일 것이다. 그리고, 고점 2720. 지난주에 제가 2700까지를 말씀드렸는데, 2700까지 못 왔어요. 근데, 요번 주는 2700은 한번 넘겨줄 것 같고, 조금 더 높으면 2720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본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 870에서 9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키워드는 CPI와 시장 안정화 흐름이 유지될 수 있느냐, 얼마나 강하게 돌아서 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아마 금요일 날 오전에 중국에서 경제지표 발표되는 거 보고 금요일 밤에 결정 나는 상황을 통해서 다음 주부터 본격 작용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주 관심 섹터는 뭐 아무래도 삼성 이 M&A 관련해서 자율 로봇 섹터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이 나로 발사 관련해서 우주항공,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6월부터 시작해서 미국 쪽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주파수 경매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벤더들 이 수주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5G 섹터들도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일단 요 정도까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직 뭐 한나절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